자, 요거는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융합 5번 지문 설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요것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은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확히 원인이다라고 딱 말하긴 뭐 하지만은 그 범위를 좀만 늘려보면은 이 지문이랑 이 지문에 엮인 문제 전체,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에서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녀석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지문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답이긴 해요. 이제 여기 한쪽에는 책을 지금 이게 지문이 길어가지고 아래쪽 두 문단을 잘라냈거든. 그래서 한쪽에는 책을 펴고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음, 문제를 쓱 보면 일단 사전적 의미는 지문 독해랑 필요 없으니까 잘라두고, 내용 일치는 읽으면서 단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라놓고, 기억 2번 문제랑 3번 문제랑 4번 문제가 남게 되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쓱 보시고 인공초지능이래요. 인공초지능인데 이 ASI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봐. ASI라는 단어는 이 바로 다음 문단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아마 앞에서는 이렇게 맨 앞에다가 해줬지만은 문단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니까 요 녀석은 지금 이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 설명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이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빨리 풀리는 거라면은 요 근처에서 나올 거고, 늦게 풀리는 거라면은 하나 더 봐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를 보시면은 학습 에러율과 검증 에러율 뭐 이런 걸 나왔는데, 학습과 검증이라는 단어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검증 에러율, 그리고 뭐 학습 에러율 같은 게 있나? 아마 이 근처에서 이 다음 문단에도 뭐가 있나요? 이 다음 문단에는 학습 에러율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요 녀석은 반드시 봐줘야 될 거고, 다른 어떤 여기에서부터 한 요 정도를 봐줘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랑 별개로 지문을 이제 읽어보자면 요런 녀석도 사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근데 이런 거를 특히 뭐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반복하면 나아집니다.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 이 인공지능 AI가 뭐였더라? 아티피케이션 인텔리전스인가?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검색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든 지능 뭐 이런 쓰실 텐데, 이게 보통 협의의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인공 초지능이라니까 이 N이라는 건 아마 노멀을 뜻하는 걸 거고, 이 G라는 거는 제너럴, 그리고 S라는 건 아마 슈퍼,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ANI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문단에서는 나머지 애들 말하고 있지만은 이 문단 나머지 부분에서 AN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ANI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머신러닝 기술이 있대요. 이것도 ANI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다음 문단에서 지도학습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가령으로 예시로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읽어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다 이해하면은 이 다음 부분은 내용이 쉬워가지고 별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는 식으로 할게요. 보면 일단 1문단을 읽었어요. ANI구나. 응? ANI 그 막 알파고, 이거 지금 알파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파고 이런 것도 다 ANI에 해당한다. 하지만 ANI는 특정 영역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AN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요. 머신러닝 기술. 이때 머신이란 어쩌고, 러닝은 어쩌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특정한 과제 T를 수행을 할 때 성능 P만큼 개선이 되면은 그런 경험 E를 보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과제 T와 성능 P에 대해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표현한다. 예시까지 읽어봅시다. 컴퓨터에 필기체를 인식하는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과제에는 필기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 성능은 필기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확률. 그러니까 이 과제를 통해서 필기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이 성능이 올라간다면 학습 경험이 된다 이거죠. 뭐 T와 P에 대해 경험 2를 학습했다. 요 문장. 그리고 이 학습 경험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판별했던 대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새롭게 입력된 필기체를 분류할 때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 정의된 확률 수준으로 필기체를 인식하면 컴퓨터는 학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보시면은 결국 이건 그거예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정의된 확률 수준으로 필기체를 인식을 했어야 학습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처음에는 아주 확률이 낮았겠지만 점점 더 인식하는 확률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그 인식하는 확률이 기준점 정해놓은 곳을 딱 충족하는 순간 학습이 된 거지 그 이전 단계는 학습이 된 게 아니다. 이거랑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학습해가지고 우리 독서 교재들에도 뭐 기술인지 융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오류 있으면 그걸 또 잡고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성공률 높이고 이런 것들 뭐 수치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림으로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기억이 슬슬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결국 요 녀석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정해준 성공률, 정해준 인식률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학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다음 문단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각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하는데 이 레이블은 뭐냐? 학습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해 놓은 것. 그러니까 속성이 있으면 지도학습, 속성이 없으면 비지도학습이라는 것 같네요. 가령 주변에 있는 사물을 찍은 사진 중에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 구별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보유한 사진은 학습 데이터가 되고 사진 속에 있는 사물을 컵, 책상, 자전거라고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을 레이블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미 너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해준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레이블된 사진을 통해서 학습하는 컴퓨터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동여 지도 할 때 그 지도가 아니라 너를 내가 지도해 주겠어 할 때 그 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해, 이건 이거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지. 오케이? 지금 마이크 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이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분류 모델은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KNN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 가운데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모델의 핵심은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속한 그룹을 알아보는 것이다. 좀 어렵네요, 문장이. 좀 더 읽어볼게요. 이를 위해 먼저 레이블된 학습 데이터들의 특성, 레이블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르쳐줘가지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이런 식으로 뜻을 치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도해준 이러한 학습 데이터들, 지도함으로써 학습이 된 데이터들을 이 녀석들의 특성을 좌표 공간에 표현을 한대요. 만약 특성이 두 개이면 2차원 평면, 이렇게 XY 선으로 하면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죠. 이쪽에 특성 A가 있고 이쪽에 특성 B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의 K값을 설정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가상의 원을 K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홀수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하고 그리고 K개의 학습 데이터 중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을 분류하고자 하는 그룹을 분류하다가 아니고 이러한 그룹을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룹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렵긴 한데 그림을 이해를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예시까지 보시면은 사실 요 문단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예시로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라는 녀석은 지금은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어떤 꽃이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구분하는 분류 모델에서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좌표 평면을 그리고 학습 데이터 중 세모는 진달래, 네모는 철쭉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고 분류하려는 대상을 별로 표시했습니다. 이 별이라는 녀석을 세모인지 네모인지 판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K가 만약에 1이라면 별을 중심으로 가상의 원을 확장하다가 제일 먼저 이 원 안에 들어온 놈이 네모잖아요. 네모는 뭐였어요? 철쭉이죠. 그쵸? 그래서 분류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K가 만약에 3이면 가상의 원을 3개의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이렇게 확장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진달래 2개, 철쭉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진달래가 많으니까 진달래로 분류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니은, 왜 니은으로 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왜 이 니은, 왜 홀수의 값을 설정하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3번은 풀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풀려야 됩니다. 왜냐면 니은의 이유, 홀수의 K값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홀수의 K값을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좀 특이한 부분은 뭐였어요? 바로 여기였죠. 여기에서 뭐였어요? 충돌하는 경우죠. 진달래가 2개, 철쭉이 하나라서 더 많은 진달래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K가 4였다면 진달래 2개, 철쭉 2개라면 구분할 수 있겠어? 없겠지. 오케이?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캐치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만 잘하면 캐치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하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2개가 되겠죠. 지금 선지가 K를 홀수로 설정해야만 그리고 K를 짝수로 설정할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를 홀수로 설정할 경우 K를 짝수로 설정할 경우 이게 답은 4인데 봐봐요. 가상원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그룹에 동일한 수의 학습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달래 2개, 철쭉 2개가 있을 경우 구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홀수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K를 홀수로 설정해야만 가상원 내부에 이거 4번 선지를 그대로 홀수로 바꾼 겁니다. 가상원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그룹에 동일한 수의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에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2대1로 진달래를 할 수가 있고 만약 2대2라면은 구분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 KNN 모델에서 K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둔감해진대요. 그리고 데이터 분류의 변별력이 낮아진대요. 왜냐? K가 클수록 원을 확장시켜야 되잖아. 그쵸? 원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제 엄청 클 경우와 그것보다 조금 더 클 경우 뭐 구분이 잘 안 간다 뭐 그런 의미로 일단 보이긴 하거든요. 이를 언더피팅이라고 한대요. 데이터 분류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언더피팅은 학습 또는 검증 시 에러율이 높은 경우로 아직 데이터를 판별할 수 있는 이 어떠한 특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또 K는 1에 가까울수록 잘못 입력되거나 극단적인 데이터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K가 1일 경우 뭐라 해야 될까?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음. K가 많아질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적절한 수준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은 무시해야 할 극단치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정상으로 인식해 학습하면서 생긴다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학습 에러는 낮지만 어찌됐건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곡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곡된 학습 모델이 결정되면서 검증 시 에러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검증 시 에러가 거의 동일하고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을 찾는 노멀 피팅의 상태를 찾아감으로써 학습 모델을 구성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문제 4번을 보시면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녀석이죠. 여기를 보면서 아마 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풀진 않을게요. A 영역을 보니까 에러율이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어떠한 문제, 에러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겠죠?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K 값이 높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로 가고 있네요. 그래프를 보면 그쵸? 가로축이 시작점이 111, K값이 111부터 시작해서 멀리 갈수록 1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건 그거인 거죠. K값이 너무 높아지면은 지금 이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구간이 문제 4에서는 A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노멀 피팅의 상태가 B로 보이고 그리고 K는 1에 가까울수록 되는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피팅을 C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쵸?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고 문제를 풀면 아마 풀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문단에서 이제 ASI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 문단들은 제가 굳이 안 읽어줘도 되겠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기서 ASI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요 단어가 나온 이후에. 그래서 요 녀석을 요 다음 문단을 보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 마지막 문단까지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요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뭐 문제가 뭐 선지에서 단어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굳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문이 엄청 긴데 여기에 딸린 문제는 단어 문제 제외하면은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제외하면 3개밖에 안 돼서
원래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문 길이에 비해서 문제 수는 부족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기에서는 왜냐면 이걸 이해하는 데는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이 두 총 세 문단이네요. 요게 핵심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긴 여기까지 할게요.